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날 정아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열심히 복습해 왔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마트에 가서 200원짜리 딸기맛 사탕과 300원짜리 포도맛 사탕을 3개 사고 총 8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딸기맛 사탕과 포도맛 사탕을 각각 몇 개씩 산 걸까요? 흥미로운 문제인가요? 오늘도 그럼 재밌는 수수께끼를 풀러 힘차게 수학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양말처럼 두 개씩 쌍을 이루어 등장할 거예요. 상상이 되나요? 궁금해서 얼른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 콕콕!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또는 간단하게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아래 예시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x 플러스 y는 6과 x 마이너스 y는 4를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립 방정식의 해는 무엇일까요? x 플러스 y는 6의 해가 모두 연립 방정식의 해일까요? x 마이너스 y는 4의 해가 모두 연립 방정식의 해일까요? 연립 방정식의 해는 두 1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입니다. 즉, x 플러스 y는 6과 x 마이너스 y는 4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죠. 예시 문제를 보면 x, y 값이 자연수일 때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였으니 두 1차 방정식의 자연수인 해를 표로 나타내면 각각 왼쪽 표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두 표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자연수 x, y의 값의 순서쌍은 5,1이므로 두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5, y는 1입니다.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인 식의 대입을 이용하여 푸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예시의 연립 방정식을 식의 대입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편의상 x는 y 플러스 4를 1번식, x 플러스 y는 6을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의 y 플러스 4를 2번식의 x에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y 플러스 4 플러스 y는 6이 되고 이 식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므로 정리하여 y 값을 구하면 y는 1입니다. 이 값을 다시 1번식의 y에 대입하여 x 값을 구하면 x는 1 플러스 4, 즉 5가 됩니다. 따라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5, y는 1이 됩니다. 이번에는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인 합과 차를 이용하여 푸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어진 연립 방정식에서
편의상 x 플러스 y는 6을 1번식, x 마이너스 y는 4를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 1번식과 2번식을 변끼리 더해 봅시다. 등식 두 개를 더할 때에는 세로셈이 편하므로 두 줄로 나란히 써서 더하면 x와 x를 더해서 2x가 되고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를 더해서 0이 됩니다. 따라서 좌변은 2x가 되고 6과 4를 더하면 10이므로 우변은 10이 됩니다. 2x는 10이라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었으므로 x는 5가 됩니다. 이를 2번식에 대입하여 y 값을 구하면 y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5, y는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주어진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것을 x, y로 놓습니다. 둘째, 문제의 뜻에 맞게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셋째,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넷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문제를 잘 읽고 이 네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지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선생님이 강의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를 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해결해 봅시다. 선생님이 마트에 가서 200원짜리 딸기맛 사탕과 300원짜리 포도맛 사탕을 샀습니다. 구매한 사탕의 개수는 총 3개이고 800원을 지불했을 때 선생님이 구매한 딸기맛 사탕의 개수와 포도맛 사탕의 개수는 각각 몇 개일까요? 네 가지 단계를 지켜서 풀어봅시다. 첫 번째, 구하려는 것을 x, y로 놓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할 것이 구매한 딸기맛 사탕의 개수와 포도맛 사탕의 개수이므로 각각을 x, y로 놓습니다. 둘째, 문제의 뜻에 맞게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선생님이 구매한 사탕의 총 개수는 3개이므로 x 플러스 y는 3이라고 쓸 수 있고 지불한 금액이 800원이므로 200x 플러스 300y는 80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립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x 플러스 y는 3의 양변에 300을 곱해봅시다. 그럼 300x 플러스 300y는 900이 되고 300x 플러스 300y는 900에서 200x 플러스 300y는 800을 빼면 100x는 100이 됩니다. 즉, x는 1이 되고 식에 x는 1을 대입하면 y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x는 1, y는 2, 즉 딸기맛 사탕 1개, 포도맛 사탕 2개를 사면 총 3개의 사탕을 산 것이 되고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800원이 맞죠? 따라서 선생님이 구매한 사탕은 딸기맛 사탕 1개, 포도맛 사탕 2개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편의상 x는 y-1을 1번식, x 플러스 2y는 5를 2번식으로 놓습니다. 대입을 이용하여도 좋고 합차를 이용하여도 풀 수 있지만
1번식이 대입하기 쉽게 x에 관해 정리되어 있으므로 식의 대입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겠습니다. 1번식에 y-1을 2번식에 x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식이 y-1 플러스 2y는 5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식을 정리하면 3y는 6이 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y는 2가 됩니다. y는 2를 1번식에 대입하여 x값을 구합니다. x는 2-1이므로 1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1, y는 2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편의상 x 플러스 2y는 5를 1번식, x-y는 2를 2번식으로 놓습니다. 이번에는 합차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두 식은 더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문자 하나를 없애는 것이므로 두 식을 빼서 x를 없애야 합니다. 두 식을 빼면 3y는 3이 되고 y는 1이 됩니다. 2번 식에 y에 1을 대입하면 x-1은 2이므로 x는 3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3, y는 1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형준이는 빵집에서 1,000원짜리 단팥빵 X개와 800원짜리 크림빵 Y개를 합하여 모두 6개를 사고 5,800원을 지불하였을 때 X, Y를 구하기 위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X가 단팥빵의 개수라고 하였고 Y가 크림빵의 개수라고 하였으니 X, Y를 무엇으로 놓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문제 상황에 맞게 식을 세워봅시다. 빵을 모두 합하여 6개를 샀다고 하니 단팥빵의 개수와 크림빵의 개수를 더하면 6입니다. 즉, x 플러스 y는 6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합하여 5,800원을 지불하였다고 하였으니 단팥빵 X개의 가격과 크림빵 Y개의 가격을 합하면 5,800원이 됩니다. 단팥빵 하나를 사면 1,000원, 두 개를 사면 1,000원 곱하기 2를 해서 2,000원, 세 개를 사면 1,000원 곱하기 3개를 해서 3,000원입니다. 단팥빵 X개를 사면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1000 곱하기 X인 1000X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면 크림빵 Y개의 가격은 800Y가 됩니다. 따라서 1000X 플러스 800Y는 5800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 즉 해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죠? 어떤 방법이었죠? 네, 맞습니다. 식의 대입을 이용한 방법과 식의 합과 차를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수께끼들 중에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의 상황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어 해를 구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나요? 남은 실력 따지기 문제도 꼭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